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296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여기 닥터니까 나 네. 숨을 못 쉬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숨 쉬고 근데 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88년도 서울 올림픽 때 지금보다 미세먼지가 더 심했다는 거. 심했어요. 근데 진짜? 왜 그때는 못 느꼈지? 자, 이걸 내가 지금 요즘에 초미세먼지는 아니요, 지금 아니요, 그렇죠,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보다 더 심했었어 그때도. 그럼요, 그때는 경유차 다녔죠. 이 오세훈 시장이라도 버스라도 전부 다 저기 전기 수소차로 바꿔서. 저기 근데 아니에요. 중국에서 이렇게 심하게 안 넘어왔지. 그렇죠. 중국에서 안 넘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 면역이 되게 심했고 실제로 우리가 공식 통계 잡힌 게 거의 한 80년대 중반인가 통계가 잡혔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심했다고요? 오죽했으면 88년도 서울 88년도 올림픽을 하는데 대부분 전지훈련은 일본에서 했어요. 외국에서 뭐 육상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전지훈련 시차를 적응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안 들어왔다고요. 그럼 요게 언제쯤 잘 모르죠? 기상청하고 관계 뭐가요? 언제쯤 끝나 이거 미세먼지?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원인 규명을 해야 돼요. 우리 자체로 먼지를 줄이는 노력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오늘도 실제로 볼 것 같은 재밌는 현상을 한번 보세요. 서울이 제일 낮고요.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제일 지금 오염이 심해요. 뭐를 의미할까요? 중국에서 왔다는 얘기죠. 중국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거기가 우리나라 화력발전지에 몰려 있는데요. 화력발전소 거기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낮춘다 하더라도 화력발전소의 주 원료가 뭔지 아세요? 석탄. 석탄이에요. 유연탄이에요. 유연탄. 먼지가 나는, 연기가 나는 연탄이에요. 아무리 정제를 하고 관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왜 엄청난 탄원전에 미세먼지가 나올 수밖에 빨리 없어요. 이게 원자력이 그렇지. 탈원전 이 부분을 정책을 좀 바꿔야 바꾸지 되겠네. 않으면 바꾸지 안 된다. 지금 이거. 충청도 지방에서 생기는 이 미세먼지의 양을 줄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발전소는 없잖아요. 탈원전 정책을 바꿔야 나는 된다. 부분적인 얘기 같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자동차 돌아다니는 양을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근데 2%도 안 된다. 자발적으로 좀 줄이자 하는 의견 동의하고 지금 얘기한 가장 중대한 석탄 발전의 양을 줄여가야 되고 그 다음 문제가 남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태양력, 풍력 이쪽으로 더 많이 가느냐 원자력을 되살리느냐인데 저는 절충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원자력은 사실은 현재 동결 상태예요. 더 안 한다는 아니요, 거야. 줄였어요. 그리고 60년에 아니 그 신규 개발을 안 하지. 아니요, 60년에 발전이 걸쳐서 줄었다니까. 폐쇄해 가는 거는 이것 또한 아까 말한 세계사의 추세예요.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 나가는 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 하나만 할게. 신재생 에너지는 진보의 먹거리다. 에이,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뭐냐면 맞아. 보수 세력이 먹거리야. 나 사람을 못 믿거든. 보수 세력이 두 눈을 부릅뜨고 여기서 이제 벌어질 비위 사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긴장하고 매 눈을 하고 보고 있거든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왜냐? 우리는 준공영제, 소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체험이 없는데 신재생 에너지에 뛰어든 뭐 허인회라든지 등등의 사람들은 내가 돈벌이 하러 간다면 명분이 안 쓰니까 조합 형태로 하면서 일종의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월급 받아가는 정도가 되고 옛날 재벌로 성장한 그쪽이 아니에요. 대신 무슨 부정부패가 생길지 몰라. 나 그 사람들 못 믿어. 그런데 진보 쪽 운동하던 사람들이 실제로 꽤 많이 참여했더라고. 그거 가리지 말고 엄청나게 감시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신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좋은데 우리가 지금 탈원전을 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줄어든 걸 통계를 갖고 왔거든요. 예. 2014년도에 원자력 발전으로 발전했던 양이 15만 6천 메가와트예요. 근데 작년엔 13만 3천으로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석탄은 20만 기가와트를 출력을 하다가 작년에는 24만까지 늘었어요. 늘었네요. 거기서 그다음에 차이가 나는 거야. LNG 같은 경우에도 12만에서 15만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가스. LNG하고 석탄하고 늘어난 양이 얼마냐 그러면 3만하고 3만이 거의 6만 기가와트가 늘었어요. 거기서 이 정도면 지금 신재생도 꽤 늘었는데 2만 이상 늘었는데 신재생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다시 내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원자력이 준 만큼 석탄하고 LNG를 늘렸는데 LNG도 엄청나게 초미세먼지가 나와요. 초미세먼지. 그렇죠. 미세먼지는 석탄이 많이 나오지만 2.5 pm 사이즈 이하로 나오는 초미세먼지는 외려 석탄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맞아. 이런 거를 대체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쓰는데 과연 이 정책을 유지하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빼고 우리 국내 미세먼지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 생각을 그리고 해봐야 나도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원장이- 전 세계 1등, 2등이 공기 오염도 우리 2등이야 우리. 아니, OECD. 1등이 서울이고 도시로 나왔어. 도시, 나라로. 2등이 인천이고 10등이 우리나라에 가장 깨끗하다고 하는 부산이고 베이징이 7등 하더라고. 7등.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탓만 할 수 없는 거야. 이 아니 이게 부분에 중국 탓을 할 대해서는.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서 오는 아니, 그러니까 탓만 해서는 안 그게 된다. 무슨 이거야. 얘기냐면 보세요. 국내에서 우리가 왜 노력해야 중국이 된다는 문제가 거. 되냐 그러면 천서풍이라고 우리 1년 12달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상을 예보할 때 우리가 잘 몰라도 산에 올라가서 비가 올까 안 올까를 보려면 서쪽 하늘 보면 알아요. 서쪽 하늘에 먹구름은 되게 비 와요. 동쪽 하늘에 먹구름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도 맞을 정도로 천서풍 1년 12달 불어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이 별로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것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거는 조금 줄였는데 중국에서 왕창 넘어오니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받고 있는 미세먼지의 총량에 대해서 통계를 보면 작게는 32%, 많게는 82%가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림잡아 50%는 중국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50% 정도. 그러니 우리 정부에서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할 필요가 있고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거고 우리는 또 갖고 있는 나머지 50%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충청남도 해안가에 있는 그 많은 화력발전소들의 석탄과 LNG 발전은 당분간 줄여야 되고 저 동해 쪽으로 바꾸면 되겠다. 아니야 여기 뭐 동의하니까 박정진 씨 미세먼지 가지고 두 박정희 번씩 씨. 정확하게 왔다 갔다 아니 했어. 가면서 나는 제로였어. 뭐 정확하게 두 할 번씩 뭐가 왔다. 있겠어. 근데 지금 세 번째 한다고 박정희 그러는 거야. 씨. 세 번째. 문세먼지라고 들어봤어요? 문세먼지? 못 들어봤어요. 김준교 씨 기억나요? 자유한국당 아, 전당대회에 봤어요. 나와서 문재인 청년 대통령 때문에 1단계 무슨 대통령이 했던 사람이 내가 오늘 아침에 택시에서 문세먼지. 포토를 보니까 김준교 씨가 또 막 통렬하게 문재인이 미세먼지를 일으킨다고 문세먼지라고 해서 뭐 항의를 올려서 그 기사가 됐더라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뿌린다니까 뭐 그렇다고 치자고 뭐 뿌렸나 보지. 근데 줄여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두 가지나 해? 예. 지금 몇 번씩 왔다 짧게 갔다 얘기할게. 해놓고. 형 나 지금 석탄을 저감시켜야 되는 건 당면한 긴급한 문제인데 이게 남북 문제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남북 철도 연결과 더불어서 푸틴이 정말 80년대부터 원했던 이 LNG 가스 파이프라인을 설치를 하게 되면 네. 우리나라 에너지 전체가 가솔린에서 LNG로 변하고 금액이 4분의 1로 줄고 화력 발전이 석탄 대신 LNG를 때우겠다. 근데 함원장이 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LNG도 미세먼지 배출이 상당히 많다는 건데. 초미세먼지. 초짤 붙여야 돼. 근데 내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나도 확신을 못하지만 내가 접해서 읽은 거는 현저히 줄어든다야. 그러니까 아니요, 잘못된 정보예요. 지금 석탄이 배출하는 거에 비교하면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여서 미세먼지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메타 이하를 미세먼지라 그러고 2.5 마이크로메타 이하를 초미세먼지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암 물질을 규정한 건 초미세먼지예요.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 아니야? 거기는 바로 혈관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계산한 다음에 LNG도 절대로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자고. 석탄을 뗐더니 미세먼지가 나서 뇌혈관이 나빠. 미세먼지. 난 한마디도 안 해. 그다음에 원자력을 뗐더니 언제 월성 같은 거 집안이 침하가 돼 갖고 언제 원자력 이거 사고 날지 너무 몰라. 있고. 리스크라는 건 다 안고 있는데 아니 나 지금 여기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의 방향이 뭐냐야. 원자력 발전이죠. LNG를 뭐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거는 왜 반대냐면 그러면 우리의 에너지를요 사회주의 국가에 종속돼야 돼요. 러시아가 무슨 사회주의 국가야. 그것도 부인하면 안 되지.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였어. 아니 러시아에서 그 다음에 북한을 통해서 하면 러시아에 종속되고 북한에 종속되고 우리 에너지를 거기다가 맞춰서 제발 좀 잘 좀 봐주셔. 여차하면 막아버리면 우린 그냥 깜깜이가 되면 그런 종속 국가를 우리가 북한 러시아의 종속 국가로 만든 데는 아주 위험한 근데 발상이에요. 이보 교수님 말씀이 일정 부분 맞는 게 뭐냐면 크림 반도를 공격하고 난 다음에 막아버리잖아. EU에서 제재를 다했더니 러시아에서 가스 공급을 막았던 거는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동근 그러면 씨, 우리가 러시아보다 큰 나라라는 거 모르지. 아니 크고 작고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우리가 더 큰 거 모르지. 군사력으로 무슨 우리가 더 거의 아니야 지금 러시아 군사력은 세계 2위가 러시아인데 언제 세계 2위인데 우리가 지금 4위 소리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아니 근데 무슨 소리냐면 지금 뭐 말하기도 싫은데 팩트도 틀리고
아니 GDP 3만 불 얘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가 7번째잖아 세계. 돈 얘기고. 우리가 러시아하고 군사력. 맞짱을 떠서 우리 그렇게 작지 않아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야. 아이고. 1분 거리도 안 됩니다 우리는. EU에다가 거기 핵이 몇 개인데. EU에다가 가스 공급을 자, 중단했던 걸 그래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자 문세먼지라고 하는 거에서 뭐 펄펄 뛰는데. 아니 펄펄 안 떼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막 예. 뿌린대. 아니 문세먼지. 아 그렇구나. 자 이제 자. 문세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뭐 지금 사람이 밑에 아니 기다려서 여태 딴짓 하더니 이제 또 내 얘기하려니까 또 알았어요. 반대 그 치고 형 얘기 들어오니까. 듣고 저기 정말 형 대번씩 얘기 왔다 듣고. 갔다 딴 소리. 예. 아니 이제 참 보통 대단하다. 저기 자. 앵커가 나가면 우리 셋이 하면 아니 돼요. 자, 문세먼지가 맞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막 뿌려. 아니 그렇지. 미세먼지 막 뿌려. 아니, 조용히 해서 해봐.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아까 한민병이가 그 데이터 얘기해 준 대로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거 있고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갔으면은 많이 줄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줄여왔잖아요. 줄여왔는데 탈원전 정책 때문에 줄이다가 다시 이게 멈추거나 올라간 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문세먼지라는 또 하나 이유가 중국에 대해서 이 피가 땡겨요. 저렇게 저 김갑수 같은 사람들은 왠지 아까도 러시아, 북한, 그 다음에 중국 요쪽을 좋아해. 사회주의, 당연하지. 공산주의. 북한, 잠깐. 러시아, 중국, 한국이 그러니까 내가- 일종의 문화적, 군사적 알았어. 동맹 국가가 되면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좀 났으니까 내가 얘기. 얼마나 그래서 나는 야 그래서 그리고 유럽하고 가까워지는 나 거지. 얘기 마무리 좀 하고. 그 문세먼지의 또 하나의 원인은 그러면서 북유럽화 되는 거지. 나 씨. 스웨덴으로 가는 거지. 문세먼지의 원인은 문세먼지의 또 하나의 원인은 하나는 아까 탈원전 네. 얘기했지. 또 하나는 중국이잖아. 네, 좀 50% 거기 항의도 복지국가 못 가는 하는 거야. 거죠. 항의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하고는 엇박자를 내면서 중국한테 자꾸 잘못된 사인을 주니까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김정은이 내 동생 근데 얘가 약간 의붓동생 같고 문재인이 진짜 내 친동생. 지금 시진핑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 문재인 동생 너무 잘한다 지금. 그래 미국하고 계속 맞짱 뜨고 어깃장 내고 내가 있는 한반도 이제 알잖아 그거 나고 그래 알았어. 미세먼지 그냥 니네 책임도 있는 거 아니야. 시진핑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국 탓하지 마. 니네 책임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저께 뭐라 그랬냐면 중국 측에서 그러더라. 한반도에서 오는 이 미세먼지 중국 쪽 책임만 돌릴 수 없대더라. 이걸 대변해주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대변하다가 이제 시진핑 대변까지 하느라고 바쁘셔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문세먼지 소리가 내 마음대로 나오는 얘기해. 거야. 대통령도 뭐 근데 바쁘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박준기 씨, 어쩔 수 없이 박준기 씨. 그렇게 하겠죠. 예. 내가 마음 아프겠죠. 이봉규 씨가 막 이상한 랩할 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시각차가 어디서 생겼나 깨달았어. 나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가 캐나다적 지향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니 중국과도 러시아하고도 가까워서 스웨덴화되는 그런 꿈을 꾸는구나. 거기 가서 살아. 근데 입장이 달라. 아니 갑자기 일본 가서 무슨 살아. 뭐 미세먼지 하다가 이제 캐나다 북미 아니 좋아. 그러니까 탈원전에 대한 관점도 그밖에 남북 관계에 대한 관점도 다 그래서 이제 차이가 생겨난 것 같은데 네. 이봉규 씨적 관점은 너무 극단주의적이야.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온건한 생각을 네, 했으면 오늘 좋겠어. 저기 전쟁으로 미세먼지 가지 얘기는 말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익병이 형이 그 이과 출신이어가지고 과학적 근거 딱 대고 얘기하니까 됐잖아. 사실 뭐 그걸로 과학은 과학으로 얘기해야 돼. 데이터가 나온 건데. 자꾸 그걸 뭐 심증이나 뭐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개입되면 안 돼. 자연 정리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탈원전 대신에 뭐 석탄이나 이런 걸 줄이자는 거는 뭐 문재인 우리 정부에서 노력도 얘기를 하는데 해야죠. 지금 그러면서 보세요. 대통령이 지시한 게 두 가지예요. 원전 탈원전 해야 된다. 발전량 줄이고 잠재력다 폐쇄하자. 1번 맞죠. 그건 취임 일성이었어요. 네. 지금 석탄 발전소 노후된 거 다 정리해라. 그러면서 발전량은 유지하라예요. 이게 뭐냐면 뜨거운 냉커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맞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추상적인 지시를 할 수 있지만 밑에서 받아서 네. 일하는 사람은 뜨거운 냉커피는 죽었다 깨나도 네. 못 만든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마무리 여기- 하나만. 아 진짜 여기 마지막. 진짜 마무리 하나만. 진짜 하나만 부탁. 작년에 30초. 예. 10초씩 30초. 나. 작년에 서울시에 미세먼지 긴급 대책으로 박원순 시장이 차라도 줄여봅시다 했고 교통요금에 예, 맞죠. 예, 주면서 무료였죠. 예. 50 지하철 무료했습니다. 꽤 썼어요. 예. 며칠에 난리가 났어. 자유한국당은 박원순을 잡아먹으려고 그랬어. 실패했다. 예산 헛짓했다고 그랬어.
이제 그거 반성 좀 합시다. 뭐냐면 미세먼지를 배출을 줄이는 게 가장 좋지만 어떤 다른 조치라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네, 국가가 알겠습니다. 예산을 쓸 때 박원순 때려잡듯이 왜 헛돈 쓰냐고 난리 좀 치지 네, 말고 알겠습니다. 30초 마무리. 돈 좀 씁시다. 30초 마무리.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미세먼지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 아니었지. 야당 의원이었을 때. 야당 의원이었을 때 얼마나 거기 어록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다 광화문에서 마셔버리고 싶다. 무슨 박근혜 대통령 이것 때문에 피를 토하는 심정. 가진 해놓고 저 대통령 선거 공약 1번 약속이 뭐냐면 미세먼지였어요. 미세먼지 30% 자감. 30% 줄이겠다고 늘려놨잖아. 늘려놨잖아.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 미세먼지를 또요. 뿌린다. 형 30조. 자, 왜 그러냐면 줄여. 자, 박원순 시장이 했던 얘기가 그게 왜 포퓰리즘으로 비난을 받냐 그러면 실제로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1 내지 2%밖에 영향이 안 되는데 돈은 몇십억을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때는 그래서 비난하는 50%라고 그랬어요. 자동 서울시의 미세먼지 알겠습니다. 배출의 알겠습니다. 50%가 그때는 그렇게 판단을 한 그때는 건데 알겠죠. 오케이. 앞으로도 잘못된 네, 판단을 할 수 알겠습니다. 있는데 그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도 이제 그 누구도 정확히 이만하고. 판단을 네, 못해서 알겠습니다. 자, 자, 이제 뭔가 원인 트라이를 규정을 할 정확히 때 해가지고 난리부터 치는 네, 거야. 미세먼지 그러니까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건 좋아. 예. 이 미세먼지 문제가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안다면 네. 근데 왜 네. 그런 약속을 1번으로 해? 2번도 아니고. 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명백한 사실이고 그다음에 당장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있어요. 서해안에서 하고 있는 그 충청남도 해안가에 있는 거기 있는 많은 화력 발전소들의 발전량을 줄이고 지금 가동 가능한 원자력 발전소를 최대한 가동을 하는 게 단 몇 달이라도 왜냐하면 또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 기단이 있어요. 예, 형님. 우리나라 기단이 겨울에는 네, 알겠습니다. 5초 기단 계단 안 돼, 남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네. 그때 다시 탈원전을 좀 계단 진행을 안 된다, 하더라도 계단에. 아이고. 모든 문제를 과학적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생각을 해야 되지 자꾸 여기다가 감정하고 이데올로기만 앞세우면 가운데 껴서 있는 국민들만 미세먼지를 마신다는 거예요. 형 더 이상 네. 말을 하지 마. 전쟁 아이야, 제발. 여기서 여기까지. 막어. 과학적으로 모든 문제를 볼턴. 풀자. 과학의 문제로. 자, 시청해주셔서 미세먼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야야야. 이건 뭐 이렇게 힘드냐? 야, 나 지금 오늘 개강하는데 이거 늦어서 큰일 났잖아. 뭘 개가 그래? 아 개강. 개강.